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증시는 연일 상승 중입니다. 7일 연속 올라 3,400대를 돌파했고요. 2년 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기대감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한국 등의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동조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시장이 빠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언택트와 컨텐트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시장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슈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방한 중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서울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8일 이 수소는 산업, 교통, 전력 생산 등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략의 우선사항은 주로 풍력,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재생 수소 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통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평가는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높은 변동 장세를 보이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도이체방크의 목표치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2%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도 2% 넘게 상승하며 나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68%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26,00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S&P 500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여전히 3,100선 지켜내면서 3,16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S&P 500 시장에서는 이 대형주 섹터와 중소형주 섹터가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해드렸듯이 기술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나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힘 받았습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1,492선까지 오르면서 이제 1,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55,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현재는 53,00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0.75% 하락하면서 어제는 53,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SK하이닉스 이번 주 계속해서 올랐다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83,7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언택트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대표적인 언택트 업종이죠. 1%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했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깝게 상승 나왔습니다. 31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LG화학 0.58% 하락세 나왔고 특징적인 종목 바로 카카오입니다. 언택트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카카오 시총 8위권까지 진입됐고요. 5%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제 앞에 32만 원대를 붙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0.4%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99,600원대까지 오르면서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어제 시장
이상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종목별로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HLB는 3% 넘게 빠졌지만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시젠 10% 넘게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20만 원대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일단 시젠의 이익이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 14만 6,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9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어제 그리고 컨텐츠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CJ E&M이 7%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실적 회복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92,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지수 약세였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6만 명을 넘어서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커들로 위원장이 V자형 경기 회복을 언급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세에서는 믿을 만한 게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앞서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확진자 수가 하루에 6만 명이 넘었었고요. 자, 6만 명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미국의 인구 관련돼서 1% 이상 이런 부분들이 좀 확진자로 됐다 이렇게 보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관련돼 상당히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파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총평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의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의 모습을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런데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차트 관련된 다우의 모습은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지난 3월달 즉 18,000선 이후에 최고로 상승했지만 상승의 폭이 그렇게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눈에 어떤 심리가 떨어진 기본 이유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통상 저가 저점 대비로 30% 이상 되면 우리가 불마켓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 6,6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0선, 즉 우리가 코로나19 비롯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랠리 그 가운데서 불마켓, 즉 강세장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 관련돼서 원자재 업종을 리뷰를 들어보면요, 유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상승한, 그러니까 배럴당 42.90달러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통상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온수당 1,817달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3월 중순 이후에 급등과 맞물려서 결국 안전자산이 금 가격도 여전히 랠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스닥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나스닥 우리가 업종별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종목이 최근 들어 시장을 상당히 이끌고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역사적 신고가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100종목 관련돼서 바이오젠의 주가가 오늘 4%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슈 속에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젠 이 종목들 보면 시장에 기대하는 것처럼, 즉 코로나19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어제 이어서 상승했던 엔비디아 이 종목들은 상당히 큰 랠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쪽, 서버 쪽에 상당히 시장의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아마존닷컴입니다. 과거 시기의 아마존, 즉 책만 팔던 아마존을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닷컴의 상당히 주가가 랠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 들어서 모든 종목들의 특징 등 관련돼서 이제는 언컨택트 종목들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애플은 상당히 글로벌 1위 종목이고, 또 도이치방크죠. 도이치방크에서 목표가를 올려놨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 속에서 이제 381달러.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달에 200달러에서 300달러, 이제 400달러도 찍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미국 증시의 급등의 기본적인 이유는 애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몇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바이두입니다. 통상 우리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발 종목들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인데요. 그런데도 하나의 종목인 바이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발 구글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바이두의 주가가 상당히 이게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보다도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노이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장점이 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거리 제한, 이런 어떤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평가했었죠. 경제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시장이 좋아질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어떤 그 은어적인 표현으로 요 accept me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 이슈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사망자가 각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틀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관련돼서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2분기 넘어서 이제 3분기 들어서고 있죠. 7월 달이면 3분기 들어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냐면 2분기 넘어서 3분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좋으냐면 상당히 급등해서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결국 대통령이 내가 돼야지 미국의 어떤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어떤 NEC 위원장이죠. 레리 커들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가 V자형을 나타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V자형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V자형의 저점이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드려보면 지난 3월달, 이 3월달에 6,000선부터 최근 들어서 만선까지 이 모습을 V자로 보기에는 너무 좀 위험한 좀 표현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라서 전체적인 모습들이 V자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좀 이슈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시그널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관련된 영국과 중국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각국의 기업들이 경기 부양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 ATM, 즉 현금 서비스를 계속 받아서 증시를 올린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체질이 좋지 않은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결국 결제하는 날 상당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랠리 기록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좀 팬텀은 아닌가 이런 어떤 글로벌 어떤 전략가의 코멘트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결국 새로운 뉴딜의 정책에 따라서 몇몇 종목들을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어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당 1,429달러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00조 한국 돈으로 300조를 넘어섰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35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넘었을 정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투자하실 때 언컨텐트 종목, 이제는 전기차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 트렌드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의 파티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좋게 마감했지만 일단 소장님께서는 시장 자체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트럼프의 대선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그 예입니다. 일단 최근에 WHO를 탈퇴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WHO 관련돼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WHO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국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12월 달 우한 그리고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WHO가 상당히 좀 빨리 이건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그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아서 결국 그 후폭풍으로 미국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제 뭐 WHO 이제 뭐 탈퇴 시그널을 보였고요. 이제 탈퇴 의사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에는 이제 WHO를 탈퇴한다 이런 평가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코로나나 모든 책임은 WHO 책임이다. 이런 어떤 WHO 관련된 상당히 시그널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너무 중국 편에 서 있다. 그리고 WHO가 대응이 늦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미국이 그동안 WHO를 나는 탈퇴하겠다 이런 평가를 했던 이유가 결국 뭐 글로벌 뭐 NGO 그룹을 비롯해서 모든 쪽에 미국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국 편향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WHO 최대 재정 국가이지만 이제 만약에 탈퇴하게 된다면 그만큼 기여금을 안 낸다 이런 부분들이 WHO 어떤 재정 건전성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WHO 사무총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다는 인물이고요. 몇몇 기사의 내용을 보면 중국 쪽에 편향적이지 않나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WHO는 좀 고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 등 이런 부분들을 결국 개발에 차질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저거죠. 결국 전략끝 전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만 과연 중간에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런 어떤 모든 팩트가 결국 그 대선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모든 공식적인 페이퍼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은 차이나 바이러스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여전히 차이나 바이러스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 이런 부분부터 시장이 좀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저어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적어지고 있고 천천히 확진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얘기가 맞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이번에 뭐 가끔 보시는 어떤 모습이죠.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착오를 드렸는데 미국 전체
인구 관련돼서 300만 명이 확진자라고 그러면 1% 정도의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가의 1% 정도가 확진자면 그 경제가 좋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좋아지지 않다 평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확진자가 적게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확진자가 적어지고 있나 이런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데이터죠. 어제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관련돼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즉 5월달 중순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5월달 이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확진자 관련돼서 노력 안 했나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거리 제한도 했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미국이 방역 시스템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중국의 문제다. 이런 중국의 책임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여론조사의 결과에 물론 여론조사는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폴 데이터가 41% 그리고 바이든이 53%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시리얼 데이터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만 임팩트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도 호감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관련돼서 그리고 코로나를 관련돼서 지금보다 중국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좀 돈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좀 지속되게 될까요? 일단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올라오고 있다. 그것은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 이런 평가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3월 달이죠. 지난 3월 달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IMF나 WHO, IMF나 몇몇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등, 평가 기관 등이 결국 그 GDP 전망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 이슈 속에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중국 상하이 증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덱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저께까지 7거래일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7거래일 상승의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 있나 말씀 드려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달에는 어떻게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보시면서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1월 달 후에 급락 이후에 상당히 중국 상하이 지수가 단기간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 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탈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7거래일 정도 중국 상하이 지수가 상승의 랠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중국 상하이 지수가 3,400선, 그러니까 지난 3월 19일 날 2,600선 이후에 약 30% 이상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몇몇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평가의 어떤 인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상하이 지수나 이런 종목들이 저점 기준으로 30% 이상 급등, 이것은 결국 불마켓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불마켓이라는 평가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중앙은행의 ATM,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서비스 결제일이 됐을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한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IMF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앞에 것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IMF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중간중간 글로벌 데이터의 어떤 평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성장 추이를 보시면요. IMF가 바라볼 때는요, 2020년 1월 달에는 안 좋을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4월 달에는 어떻게겠죠? 더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데이터가 나왔는데 더도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색깔의 모습을 보면 미국부터 한국까지 전체적으로 주요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2020년 1월보다는 안 좋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 속에서 결국 미국 증시나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오르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데이터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IMF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IMF가 뭐 센스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1월달, 4월달, 6월달 이런 한 번, 두 번의 어떤 전망치를 수정했는데요. 6월달에 전망치 수정치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서 중국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보시겠지만 2019년에 중국이 6%대 GDP 6%면 엄청난 부분인데 1월 달에는 6% 그리고 4월 달에는 1.2 그리고 6월 달에는 1%로 단기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급 강화했습니다. 결국 아래 내렸다는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오르는 것이 맞나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전략 관련돼서 콘티 쪽의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데이터는 안 좋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호조됐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안화의 어떤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중국 위안화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로 중국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는 좀 강세 약세 어떤 엇박자 속에서 1달러당 7 위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지난 시기보다도 많은 그 참여자들이 중국 상하이 지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중국 상하이 지수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달러를 위안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중국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중국 상하이 지수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효과 속에서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다 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번 11월 대선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대선이 어렵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 그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의 상승의 이면에는 이번 11월 달까지 중국과 미국이 무역 관련돼서 상당히 훈훈할 것이다. 그런 어떤 상당히 그 호전적인 그리고 호의적인 전망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이끈 종목이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카카오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의 질주 언제까지 좀 계속되게 될까요? 네, 앵커님. 네. 네, 카카오 지금 따라가서 사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네. 사도 큰 수익을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포스가 팍팍 느껴지시는 우리 앵커님이십니다. 네, 이제 자주자주 제가 종목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좀 약간 이제 돌려보면은 앞서서도 뭐 내용에, 앞서 나오신 분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지표 안 좋다,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조심하자. 그런데 시장이 과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나요? 네, 지표 보면은 지금 주식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4월 달도 안 좋다, 5월 달은 이만큼 올랐으니까 또 위험하다, 6월 달도 조심하자. 뭐 하나도 안 맞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쪽은 일단 제껴놓고 시장이 어디를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언택트주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할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금 현재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확진자 5만 명, 6만 명, 특히 오늘은 또 6만 명이 넘어갔죠. 한 12시 넘어가면 또 집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나오는데 6만 명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경제는 회복되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늦다. 특히 또 데이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기가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약간 무색하게 만들죠. 금리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회복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확진자 수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시장이 이제 반응을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1분기 때 실적을 봤더니 한 1, 2, 3월 달 중에서 3월 달까지 걸치는 실적을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 그러면 이 언택트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본격적인 수혜를 받은 4, 5, 6월 달 2분기 실적은 당연히 더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언택트주는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2분기까지도 실적 발표와 함께 다 고점을 찍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하반기도 그대로 가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여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 분위기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코로나19 관련된 또 유행 계속 5만 건 이상 아니면 그 이상 더 들어간다 그러면 계속 언택트주밖에 갈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2분기 실적 좋게 발표했고 근데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압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딱 판단 기준은 언택트주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 꺾이고 오히려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밑에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짓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먼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시가총액 이제 30조 들어가고 있고요. 액면가 500원에 올해 예상 기준의 PR을 계산해 보면 80배입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여기서 뭐 32만 원대 사서 뭐 35만 원 간다. 약간 7% 수익 내고 7% 10% 수익 낼 수 있겠다라고 지금 딱 사준 게 과연 맞는 전략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랑 네이버랑 많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이버도 시가총액이 한 50조 가까이 되죠. 거기다가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지금 약간 사람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네이버가 더 좋은 회사인데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액면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가 훨씬 비싼 회사입니다. 지금 카카오보다 액면가가 500원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5배 비싼 카카오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물론 실적에 대한 차이를 볼 수는 있겠는데 거기다가 네이버가 PR이 44배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보다 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약간 좀 점잖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위기고 카카오는 약간 공격적이죠. 그래서 사업부별 여러 가지 막 분사를 시켜놓고 돈 되는 것들 다 드라이브를 걸자 이런 관점이 높다 보니까 카카오의 공격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더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비교할 때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컨텐츠가 50%가 넘어갑니다. 지금 시장에서 컨텐츠주 강세죠. 최근에 컨텐츠주의 대표주자 뭐 게임주 그리고 어제는 음원주 또 뭐 JYP 엔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컨텐츠 음원 쪽 뭐 영상 쪽 이런 쪽이 강세죠. 그러면 그쪽에 강한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카카오가 더 부각을 받는 게 또 하나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쪽이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낮고 네이버는 플랫폼 쪽이 80%대다 보니까 좀 더 높습니다. 그런 약간 같은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게다가 또 카카오는 또 중요한 게 금융 쪽에서 안착을 성공시켰다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네이버도 이번에 네이버 통장이 나오면서 월 구독료 받고 이렇게 미래에셋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보여줬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그렇게 썩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카카오는 성공 스토리가 분명한 게 카카오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쓰고 있고 앵커님도 쓰고 있고 아마 PD님도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오는 기반 중에 하나가 금융 쪽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다라는 관점들이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뭐가 좋고 카카오가 뭐 이 길이 이래서 좋고 이런 얘기는 더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자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동향을 쭉 보다 보니까 IT 쪽 인터넷에서 강점이 있는 플랫폼 종목들 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그럼 살만한 게
우리와 비교해봤더니 이런 쪽밖에 없더라. 근데 카카오가 더 입맛에 맞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면서 매수세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고평가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만큼 보여주는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베팅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당연한 주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앵커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신규로 접근해서 뭘 어떻게 대응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상황 쪽에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만큼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올라갈수록 조금씩 팔겠다.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서 또 30만 원대 밑으로 쭉 밀린다. 하게 되면 또 매수 기회 나오겠죠. 그런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장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히 지금 아무리 퍼를 논할 퍼가 100배다, 200배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논할 상황들은 아니죠. 그게 비싸다, 싸다에 대한 논리도 주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쪽은 유효하다라는 시각을 가져가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말고 또 흔들릴 때를 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잠잠했던 우선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살까요? 주문 넣을까요? 저는 일단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도 오늘 상한가 가면 어떡하죠? 그거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유자의 네. 영역 아닐까요? 네, 솔직히 삼성중공업을 삼성중공업 우선주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는 경의를 표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참, 그러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보고 사셨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10중 8구는 그냥, 내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얘기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지난번에도 저렇게 잘 갔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약간, 하는 얘기가 그냥이란 부분 얘기죠.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쪽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좋아하시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주가 보면은 한 4만 원대, 5만 원대 있다가 100만 원 근처까지 96만 얼마였었죠? 한 20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상승의 결과로 또 빠른 시일 안에 고점 대비해서 68%가 하락했습니다. 한 3만 원대 부분까지요. 30만 원대 부분까지요. 근데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저희가 표현하는 38%, 62% 이런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고점에서 이 정도까지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반발매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종가까지 치면은 30만 원대 대비해서 한 130% 올랐나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기 급락이 또 다른 상승을 이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들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이 아닌데 그 정상적인 아닌 거를 뭔가 포장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약간 투기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았던 게 강원랜드 어떤 경마인가요? 네, 막권 이쪽 그리고 이런 그리고 또 스포츠 토토 이런 쪽이 지금 다 정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가 않고 폐쇄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지금 투기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어디 쓸 데가 없으신 분들이 좀 몰려 있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그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더 나온다라는 쪽밖에 저는 해석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분리시켜야 될 정도로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유 없는 등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상할까 갈 것 같으니까라고 사는 그런 막연한 마인드로 대응하셨다가 반대로 오늘 그러면 하한가 가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또 대답을 못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자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 테마주, 우선주 급등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 하반기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쪽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딱 구분시켜서 보셔야 될 게 LCD는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OLED 쪽에서 변화 요인들은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LCD는 지금 저희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양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사양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중국이 너무나 공급 쪽에 공급을 확대시키면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많이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특히 지들끼리 난리법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또 타격을 받았었죠. 공급망이 한번 위축됐다가 이 부분이 좀 재정비가 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TV 시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 특히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오래 있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TV 지금 32인치인데 좀 오래됐어. 이거 좀 바꾸고 싶네. 근데 요즘 가격도 많이 싸다. 그러면은 한 50인치대로 바꿔보고 싶은데 가격 보니까 3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밖에 안 한다. 이건 그냥 최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없는 중국산 얘기고요. 그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TV 거실에만 보지 않고 또 안방 가서도 하나 더 놔야 되겠다. 이렇게 쌀 때 기회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수요는 좀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인데 업황이 계속 LCD 쪽으로 갈 건지는 특히 또 중국의 입김을 봤을 때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손절했죠. LCD 라인 거의 손절하고 다음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일단 이쪽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보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LCD 쪽은 가격이 이번에 6월달 들어서 오랜만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그렇게 크게 보실 부분도 아니고요. 근데 OLED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OLED 같은 경우는 만약에 TV라고 하더라도 이 프리미엄급 TV는 이제 LG와 아직 삼성 쪽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이 오히려 그나마 본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이겠죠. 게다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선언을 한 게 아이폰 12부터는 우리 OLED 쪽으로만 집중하겠다. 이게 원래 한 아이폰 11 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수율이나 특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OLED에 대해서 수율이 충분히 나오는 쪽으로 좀 다변화시켜서 가격을 좀 깎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높았었습니다. 근데 애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혹시나 중국 업체 우리도 아이폰을 중국에서 많이 팔다 보니까 니네 공급망에서도 좀 사줄게. 그러면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와 봐라. 그래서 지금 중국의 BOE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디스플레이 회사한테 일단 시험 테스트를 거쳐봤죠. 한번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럼 당연히 하지.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갖다 딱 줘봤더니 이건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서 부품값을 깎아서 더 아이폰 가격들을 낮추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진을 더 올릴 수가 없겠다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OE에 너네 안 되겠어. 우리 기준에 못 맞춰.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갔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역시 OLED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최고야.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의 독점권을 다시 아이폰의 12 쪽으로 나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중국은 열받죠.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한국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어떤 도끼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안 되겠으면 일본 쪽과도 좀 손잡겠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재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공급해 줄게. 좀 좋은 거 한번 개발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손잡는 분위기고 한국 쪽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더 많이 또 격차를 벌려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투자는 계속 가속화되면서 앞으로의 품질도 중요한 게 그냥 품질이 아니라 꾸준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직 중국 쪽에서 답을 못 주는 상황들이고 수율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 못 뽑아내는 게 중국의 한계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한국 쪽의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아직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나오는 OLED 모멘텀은 여전히 한국 쪽이 더 높다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를 좀 충분히 마련해 가면 모르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목 2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ICD라는 종목 보고 있고요. 시간상 빨리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번에 AMOLED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죠.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보다 보니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주가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OLED의 강자죠. 이녹스 첨단 소재 잊혀졌던 종목. 이 종목도 OLED 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데 소부장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3분기 쪽에는 좀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꿈틀거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관점 쪽에서 두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OLED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